자,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끝이 났고 이번에 배울 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연속. 뭐가? 확률 변수가 연속이라는 뜻이고, 확률 변수 x가, 그러니까 연속이란 얘기는 앞에서처럼 확률 변수가 1, 2, 3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라 1과 3 사이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거는 이 경우에 앞에서는 이제 확률 변수랑 확률을 모두 곱해줘서 더한 게 평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확률은 그냥 각각의 값들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가 애초에 연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x,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스몰 x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 하나를 지정해줬다면, 지금은 그 확률이 굉장히 미소 단위로 쪼개져 있는 거죠. 연속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애는 이렇게 작은 dx라는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작은 단위마다 확률 밀도 함수 값이 있을 거고, 이렇게. 근데 그 미소 단위들을 모두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더해준다는 뜻인 인테그랄을 써줘서 얘가 내가 원하는 a에서 b까지의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인테그랄이 어쨌든 인테그랄이 사용되는 경우는 미소 단위,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단위를 모두 더해줄 때를 인테그랄 사용하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똑같이 해주고, 그래서 여기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요렇게 해서 정의된 함수 fx가 아래 세 가지 성질을 만족시키면 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대요. 그 조건을 살펴보면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아래로 내려갈 수는 없죠, 확률이. 그리고 앞에서 이제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얘도 당연히 확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부터 베타라 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싸인 부분이라 했으니까 적분한 거죠. 적분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했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계산한 거기 때문에 넓이가 1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각 구간 임의의 AB 값이죠. 그 값에서 얘랑 x축 두 직선 x는 a, 그러니까 요 넓이가 뭐랑 같냐면 그 구간에서 확률이랑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다 라고 정의를 하고, 여기서 참고해서 알아둬야 되는 건 얘는 적분값을 확률로 보기 때문에, 근데 왜 적분이냐면 각 구간의 그 구간들이 갖는 그 미소의 단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0이라고 보죠. 그러면 영역이 아니라 한 지점을 만약에 이렇게 지정해줬다면 그거의 확률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넓이가 없으니까. 그쵸?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보자면은 딱 x가 정확하게 c가 될 확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모든 값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모든 값이라는 거는 정말 소수점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값들도 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한대의 숫자가 있죠. 말 그대로 무한개의 숫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한히 쪼갤 수 있으니까, 수는. 그럼 그 무한히 많은 수 중에서 딱 정확하게 한 개가 나올 확률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u 한 개는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말이고, 근데 그 한 지점에서 0이기 때문에 양쪽에 등호가 있나, 아니면 등호가 한쪽에 없나, 아니면 둘 다 없나 상관이 없다는 거야. 어차피 그 한 지점에서는 확률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무한히 더해줘야 의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제 읽어보면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이렇게 돼 있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다.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근데 그때 요거를 구해라. 이것도 방식은 다르지 않아요. 어차피 확률을 모두 더하면 1이니까 결국은 여기선 영역이 1인 거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아래 이제 문제에서 푼 것처럼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아니면 적분을 해도 되고, 저는 적분으로 할게요. 아래에서 그림으로 풀었으니까. 적분해서 6분의 1 x 더하기 k인데 어차피 x는 기함수니까 얘는 사라질 거고, 이거 적분해주면 2k가 되는데 걔가 1이 돼야죠. 그래서 k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게 2분의 1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2분의 1까지니까 똑같죠?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6분의 1 x 더하기 2분의 1 dx를 구해라. 요건데 이것도 그냥 계산을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1까지니까 계산이 좀 더럽네요. 12분의 1, 4분의 1에서 16분의 1을 빼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2분의 1에다 4분의 1을 더해주니까 16분의 4고 16분의 3이니 그럼 12분의 1에 16분의 3 더하기 얘가 4분의 3이니까 8분의 3을 더해주고, 그러면은 3 나누면 4고 얘가 64분의 1이고 얘는 64분의 24여서 두 개 더하면 64분의 2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아래 것도 똑같이 적분으로 갈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위에 거랑 패턴이 똑같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차피 x는 기함수기 때문에 b가 2분의 1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가 5분의 3이다. 그럼 이제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해주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이겠죠. 얘가 5분의 3이다. 얘가 10분의 6이니까 얘는 10분의 5고, 그러면 2분의 a가 10분의 1이다. a가 5분의 1이 나오겠네요. b가 2분의 1, a가 5분의 1이니까 두 개 더하면 10분의 7. 그리고 유제 2번, x값의 범위가 0부터 4고 확률 빈도 함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그때 이 확률을 구해라. 이건데 이건 그림이 보니까 깔끔해요. 그죠? 이렇게 잘라버리면 얘랑 똑같으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는 2가 돼야 돼요. 그죠? 왜냐면 절반이 1이니까 요걸 다 칠하면 1이 나와야 되니까 요걸 사각형을 칠해버리면 2가 돼야겠죠? 그러면 k 곱하기 4가 2니까 k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때 2분의 1 일단 넣어버리면 1부터 2까지 구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1부터 여기 중간 2까지 요 넓이 구해라 이건데, 이거 뭐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가 딱 1대 1이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요 넓이랑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두 삼각형이랑 이렇게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요 내가 칠한 요 부분은 요 아래에 있는 거에 3배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쵸? 가운데 부분이니까. 이 가운데 높이가 4분의 1이니까 이 삼각형의 높이는 1이고, 이 삼각형 넓이가 8분의 1이 나오죠. 근데 그거에 3배랑 같다 했죠.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나와도 되고 적분해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연속 확률 변수의 일종인데 정규분포라는 곡선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정규분포가 일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 꼴인데, 요거는 당연히 외울 필요가 없겠죠. 그쵸? 이거는 뭘 한 거냐면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 먼저 보면 아래쪽에 요렇게 생긴 애고, 이제 앞에서 연속 확률 변수의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방법은 안 배웠죠.
근데 이것도 사실 다를 게 없긴 한데 그 앞에서 보면은 확률하고 각각의 확률 변수를 다 곱해서 더한 게 평균이었으니까 요것도 똑같아요. 사실 이거를 그죠? 확률 변수랑 그때의 확률이죠. 얘를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적분해주면 원하는 구간이 아니라 전체 구간이죠. 전체 구간 해서 적분해주면 평균이 된다.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x제곱의 평균을 알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률 변수의 제곱을 하고 확률하고 곱한 거를 또 적분을 해주면 된다. 전체 구간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 꼴은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처음에 조건이 이제 평균이 스몰 m이고 그리고 그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확률 밀도 함수를 하나를 상정을 해준 거예요. 물론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곡선이 뭘 만족하냐면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일단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돼 있고 함수 전체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무조건 1이 되고 그리고 음의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평균을 구해주면 얘는 스몰 m이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 뭐 분산은 그때 했던 것처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빼주는 건데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분산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함수를 설정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냈을 때 요 꼴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이항 분포를 했었죠. 이항 분포를 했는데 이항 분포에서 n이 충분히 커진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돼요. 모양이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정규 분포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표준적인 모양으로 정규 분포를 이렇게 된 함수로 선택을 해준 거고 이건 어쨌든 함수 자체는 외울 필요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의 이제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되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항 분포는 b n, p라고 나타냈는데 얘는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통해서 나타내줘요. 평균하고 분산. 그러면은 만약에 bn, p 이건 뒤에서 설명할 텐데 가볍게만 설명해보면 bn, p를 만약에 n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면 얘는 뭐로 근사시킬 수 있냐면 정규분포 np, npq로 나타낼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뒤에서 설명할 거고 이제 그 성질인데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그래프의 성질이 중요한데 일단 식의 형태를 봐도 알겠지만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평균값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평균값에서 최대값을 갖고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그 얘기는 음의 무한대나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 가운데 m값에서 제일 크고 그거의 대칭이고 그리고 확률 분포니까 당연히 x 무한대부터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 적분하면 1이 나와야겠죠. 확률이니까 모두 다 더하면 1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적분하면 1이 나오고 그리고 평균의 m값이 일정할 때 그림 1과 같이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지면 곡선의 중앙 부분이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일단 m, 시그마 제곱 이렇게 말했는데 요 m 값은 뭘 결정하냐면 이렇게 위치 어디 있냐 이걸 나타내고 시그마 값이 뭘 결정하냐면 이게 이렇게 홀쭉하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그 넙대대하게 이렇게 생겼는지 이런 모양을 시그마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시그마가 2가 더 큰데 2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죠. 근데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분산을 말하는데, 분산이 뭐라 그랬죠? 넓게 퍼져 있는 정도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값들이 중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중심이 평균인 m값에서. 그래서 요걸 통해서 구한 거죠. 분산이 크다는 거는 얘네들의 평균이 크다는 거니까 중심부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랑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멀리 퍼져 있을수록, 그러니까 고르게 점점 더 멀리 퍼져 있을수록 값이 크니까 시그마 값이 큰 시그마2에서 시그마2가 더 크죠. 시그마2가 더 크니까 이것보단 중심은 낮지만 얘가 어디로 퍼져 있냐면 사이드로 퍼져 있는, 이렇게 넓적하게 사이드로 퍼져 있는 형태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시그마가 크면 최대값은 오히려 작죠. 양옆으로 퍼져 있어야 되니까, 요 부분이 더 넓으니까. 그리고 시그마가 작으면은 홀쭉해지는 거죠. 가운데는 높아지고. 요거는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참고 부분 한번 읽어보면, x가 이거를 따르는데 px가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당연히 이거 대칭이라 했으니까 이 반쪽짜리는 넓이가 0.5겠죠. 그쵸? 절반이니까 반대편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리고 또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중심에서 시그마만큼 떨어진 곳부터 중심까지 요만큼은 중심에서 시그마만큼 또 떨어진 요만큼이랑 당연히 같을 거예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대칭인 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니까 대칭인 거를 잘 하면 될 거고, 만약에 요 그림에서 요만큼을 내가 확률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요만큼을 구해도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성질은 무조건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러면 바로 이것도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앞에 문제들도 예시 문제들이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 그래프의 특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먼저 예제 2번 보면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확률이 어디부터? 중심부터 2a를 더한 것까지가 0.35고, 중심부터 마이너스 a, 중심에서 마이너스 a만큼 떨어진 것부터 전체가 0.6이다. 대칭인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대충 그래프를, 사실 그래프 안 그리고 축으로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그래프 형태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그 중심에서 그냥 대칭이니까 나는 그냥 구간이 대칭인 걸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가 평균이라고 할게요. 평균. 근데 2a까지 떨어진 곳 요만큼이 0.35래요. 넓이가. 그쵸? 0.35고 마이너스 a부터 이 오른쪽, 편하게 그릴까요? 헷갈릴 땐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 전체가 0.62래요 0.62. 요만큼이 0.35. 이 오른쪽 전체, 이 오른쪽, 얘 기준으로 오른쪽 전체가 0.62. 근데 오른쪽 전체라 했으면 나는 이 절반짜리 넓이는 알잖아요. 이 절반짜리 그거 아니까 0.5를 빼주면 되겠죠. 요 절반이 0.5죠. 이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 넓이는 몇이 되겠어? 0.1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a까지가 요만큼이 0.12고 그리고 요만큼이 0.35였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a부터 2a까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을 구해라. 요만큼 구하라는 건데, 대칭이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요 가운데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0.35에서 0.12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0.23이다. 이렇게 대칭이라는 걸 잘 써주면 되고, 다음 것도
보면 일단 주어진 힌트가 이거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근데 분산이 이거다. 그럼 이거 빼주면 4가 될 거고, 그럼 분산이 그 9가 되니까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38이 될 거고, 근데 보니까 20보다 작은 영역, 요 왼쪽, 여기 왼쪽 요 영역이랑 38보다 큰 영역, 그때 확률이 똑같아요.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중심이? 얘네 둘의 정확히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쵸?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네 둘의 중심은 29니까 얘가 평균이겠죠. 그럼 시그마가 3이었으니까 원하는 건 내가 32 두 개 더하면. 그리고 다음 거 보면 얘도 똑같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근데 20부터 30이랑 50부터 60이 구간이 똑같이 10으로 똑같죠. 10. 그럼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얘네도 대칭이라는 거죠. 얘네도 중심의 대칭이라는 거니까 얘네 둘이 대칭, 얘네 둘이 대칭이 돼야겠죠. 그렇게 되려면 얘네 둘의 중심이 평균이겠네요. 그래서 평균이 40이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중앙이 40인데 45보다 큰 쪽 확률이 중앙 요거 40이었죠. 근데 시그마만큼 빠진 곳보다 작은 영역 여기죠. 걔랑 똑같아야 된대. 그럼 어떻게 돼? 구간이 똑같아야죠. 여기 길이가. 그래야 얘네 둘이 좌우 대칭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5일 되니까 여기가 몇이겠어요? 35겠죠? 그러면 시그마가 몇인 거예요? 시그마가 5인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그마 분의 m은 8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중심이 40이고 이번 50부터 왼쪽에 있는 8까지 요 넓이랑 이번에 30부터 여기부터 오른쪽 K까지 요거랑 같아야 된다. 근데 얘가 대칭이잖아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대칭인데 이미 30하고 50은 얘네들이 대칭이니까 나는 얘랑 얘가 서로 대칭이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8 더하기 K의 중심이 40이 나와야 되니까 K는 70이다. 그래서 3번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표준 정규분포인데 앞에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죠. 근데 얘는 표준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표준. 왜 표준이냐면 얘를 기준으로 다른 정규분포들의 값을, 그러니까 확률을 다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표준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 얘는 이제 뭐냐면 딱 요거예요. 앞에서 요게 정규분포의 기존 모양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평균이 0이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가 1이네. 그런 애를 표준으로 정하자, 기준으로 잡자 라고 해서 얘를 따로 빼준 거고, 왜 이렇게 따로 빼주는지는 아래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0,1을 따를 때 Z, 근데 보통 그리고 이렇게 평준화 시켜줬을 때는 Z라는 변수를 많이 써줘요. Z라는 변수.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약속을 한 거고 뭐 큰 의미는 없고, 어쨌든 함수 꼴은 이렇게 될 거고 앞에다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함수도 이제 0에서 대칭인 애가 나오겠죠. 오른쪽 그림처럼. 그쵸? 이거는 정규분포의 특성이랑 똑같아서. 이제 여기 정규분포표가 나와 있는데 이 정규분포표를 보는 법을 알려줄게요. 이 정규분포표가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표를 볼 줄 알아야 돼서, 이 구조를 보면 얘 왼쪽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해서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되게 많이.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는 소수점 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나타낼 때도 있는데 보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여기서 0.09까지 나와 있고, 이건 어떻게 보냐면 내가 원하는 게 만약에 0부터 Z가 항상 0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0부터 0을 기준으로 Z가 만약에 2.27을 찾고 싶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찾아가면 되냐면
얘랑 얘랑 소수점 자리가 다르죠 지금. 그쵸? 나타나 있는 곳 점이 달라요. 얘는 둘이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은 2.2라는 애가 있겠죠? 걔는 이제 왼쪽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2.2가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0.07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가 얘 뒤에 붙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는 값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표를 찾아가는 거고, 그쵸? 여기 화살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 있는 값이 뭐냐면 요거다. 그러니까 이 확률 전체 0부터 중심부터 이렇게 보는 거고,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정규분포가 x가 요거를 따를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모양이죠. 근데 그때 z라는 확률 변수를 새로 만들어줘서 걔가 왼쪽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을 평행 이동 시켜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애를 내가 z로 상정을 하면 이 z가 정확히 뭘 따르게 되냐면 요걸 따르게 돼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렇게 문자로 하는 것보다 식으로 바로 풀어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보면 여기 예시를 볼게요. 여기 n이 있고 p가 이렇게 있는데 8,2의 제곱이 있다. 근데 그때 p 6부터 10을 구해라.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뭐랑 같아지냐면, 얘를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 주는 거냐면 8을 빼줘요. 8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얘도 8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얘도 8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라지 z가 되죠. 그쵸? 얘를 z로 잡으면 딱 정확하게 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애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얘는 뭘 따르냐면 요걸 따르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난 얘를 구하면 이 위에 거 내가 원하던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요거 z로 변환하는 거는, 이거는 z는 이거다라고 잡고 앞에 함수 꼴 복잡하게 나와 있던 거 있죠. 그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요 모양이 나와요. 요 모양이 그렇게 되도록 맞춰준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률을 편하게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럼 이것도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앞 페이지에서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표준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정규분포를, 임의의 정규분포를 잡았어요. 이렇게 이거 중심이고 이걸 잡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스몰 m이고 여기가 시그마다, 그러니까 1시그마인 거죠. 1시그마다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도 표준 정규분포를 내가 또 그려줬어요. 표준을 그려줬는데 표준은 여기가 0이었겠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0이었을 텐데, 얘한테 1시그마는 1이죠. 그냥 1. 그쵸? 근데 얘네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1부터 시그마까지라는 이게 구간을 따지는 게 시그마 단위로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한 시그마만큼 간 넓이가 있죠. 근데 걔는 어떤 정규분포의 한 시그마만큼 간 넓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넓이는 아래 정규분포의 1시그마, 얘한테는 1시그마가 1이니까 요 넓이랑 똑같아요. 그럼 또 반대로 만약에 마이너스 시그마부터 마이너스 2시그마까지 했다, 요 넓이를 구했다. 그럼 걔는 뭐랑 똑같냐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까지 표준 정규분포를 구한 거랑 값이 똑같아요. 무조건. 왜냐면 그렇게 되도록 맞춰준 거기 때문에, 그런 꼴이 나오는 함수를 잡아준 거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는 무조건 같다. 무조건 같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세는 거냐면 이 단위가 몇 시그마인지 시그마의 단위로 세준 다음에 그 시그마의 단위를 표준 정규분포로 환산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표준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값을 거꾸로 구해주는 거죠. 여기서 구간을 구한 다음에 그게 여기서 이제 넓이가 몇인지를 알아내고 다시 원래 문제로 가져와서 값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가 평균이 42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다. 그러니까 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공장에서 생산한 운동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가 415부터 430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이건데 보면 여기가 420이죠. 그리고 430부터 이게 410이면 415까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해라. 여기가 중심인데, 그죠? 그럼 이것도 항상 시그마 단위로 세주는 거야. 시그마 단위. 얘를 표준 정규분포표로 환산해서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걸 환산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래에 문제에서 풀어준 것처럼 꼴은 똑같죠. x에서 그냥 모든 값에서 평균 값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가운데가 뭘로 된다고? z,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수가 된다.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근데 물론 편한 걸로 하면 되지만, 여기가 보면 시그마가 10이었죠. 10.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1시그마는 뭐냐면 10인 거예요. 단위가. 그쵸?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5니까 여기 단위는 몇인 거예요? 0.5 시그마인 거죠. 시그마가 10이니까 이 단위는 몇인 거예요? 1시그마인 거예요. 1시그마. 그쵸? 얘는 0.5 시그마. 근데 얘는 항상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표준 정규분포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표준 정규분포표가 아니어도 되는데 그 시그마 단위만 똑같으면 무조건 넓이가 똑같다. 근데 물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 있는 1시그마랑 여기 있는 0.5 시그마랑 여기 있는 0.5 시그마는 다르죠. 그쵸? 그거는 엄연히 다른 얘기고, 대칭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중심에서 같은 위치상에 있을 때, 얘는 지금 2시그마부터 3시그마까지 있으니까 얘는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여기가 2.5였죠. 요거랑 똑같은 거고, 이 왼쪽에 있는 0.5랑은 다른 거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되고, 어쨌든 원래 문제로 돌아오면 여기가 0.5, 여기가 1이었으니까 0.5랑 1만큼 구해라. 근데 0부터 0.5까지 0부터 마이너스 0.5는 0부터 0.5랑 똑같죠.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랑 얘랑 요 값이랑 요 값을 어떻게 해요?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해주면 여기 나온다. 이건 대충 뭐 앞자리만 보면 되고, 이어서 유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그쵸? 근데 3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보면 중심이 어디? 30이에요. 근데 36보다 작은 이 왼쪽을 구하래요. 여기. 그죠? 이 구간이 그럼 몇 시그마예요? 2시그마죠. 왜냐면 3이었으니까 표준 편차가 2시그마만큼의 길이고, 그럼 이 넓이가 몇인 거냐면 2시그마 0.4772가 되는 거고, 여긴 0.5였으니까 0.5랑 0.477이 더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6번, 관람객 한 명이 입장에 관람하는 시간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8분이래요. 근데 미술관 관광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관람객 한 명의 관람 시간이 72분 이상일 확률이 0.3085다. 그때 중심값을 구해라. 이건데, 얘를 먼저 줬으니까 이게 이제 어떤 놈에 해당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러면은
72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쯤에 있다고 치면, 일단 얘가 0.5보다 크진 않으니까 중심이 한 이쯤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근데 얘보다 큰 쪽이죠. 여기가 넓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0.3085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바로 여기가 나오죠. 여기. 왜냐면 반띵은 0.5니까. 그럼 여기가 0.1915겠네요. 그쵸? 근데 1915가 어딨어요? 여기 있죠. 0.5. 그러니까 요 길이가 몇이라는 거예요? 0.5 시그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시그마가 8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4였다는 거죠. 4. 그쵸? 그럼 바로 나왔죠. 중심은 70에서 4 뺀 거니까 68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항분포에서 그 횟수가 충분히 늘어난다면 그 꼴은 정규분포랑 근사적으로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근사해 간다. 이 얘기고, 요거를 뭐 이렇게 나타냈어요. 보니까 얘는 이제 이항분포를 나타내는데 n 값이 11대, 31대, 51대. 근데 점점 어떻게 돼? 이렇게 눕고 점점 모양이 깔끔한 곡선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그림 2를 얘를 점들을 곡선으로 바꿔서 그냥 플랫을 한 거예요. 플랫을 하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좀 이상한 곡선이 나오죠. 그쵸? 요 곡선도 살짝 불안정할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m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점들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 어쨌든 근사라는 거고. 왜냐면 애초에 이 둘은 사실 달라요. 왜냐면 정규분포라는 거는 애초에 연속 확률 변수고, 이항분포는 이산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이제 근사적으로 값을 구하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뭐 NP가 5보다 크거나 같고 NQ도 5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한대. 이거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학자들이 정했겠죠. 예시를 바로 들어보면 72, 3이니까 일단 횟수도 충분히 많고 그 확률도 그렇게 작지 않고, 그래서 요걸 당연히 만족하겠죠. 근데 매번 이걸 따져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일 때 이걸 구해라 라는 거는, 이 이항분포는 확률 하나하나가 되게 복잡하게 더럽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를 내가 다 대입해서 더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문제는 없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냐면 표준 정규분포표를 통해서 구하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로 요걸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NP 두 개 곱하면 되고, 거기다가 Q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분산이 되죠. 3분의 2를 곱해주면 분산이 되니까 16인데 4의 제곱이겠죠. 요걸 따르는데 이걸 구해라.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이 문제처럼 요렇게 바꿔서 풀어줘도 되고, 저는 이제 그림으로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중심이 24고 왼쪽 20부터 32까지 구해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해라. 중심이 오고 있는데, 근데 표준 편차가 4니까 요게 1시그마죠. 여기가 2시그마고, 그러면 얘는 결국 뭐랑 같냐면 0부터 1이랑 0부터 2를 더한 거랑 똑같죠. 그쵸? 여기는 마이너스 1이지만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 나와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제 4번.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450번 할 건데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 하죠. 그러면 450배 하고 3의 배수는 3하고 6분이니까 3분의 1이겠죠. 그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건데,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시키면 150에 3분의 2니까 10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때 158보다 작을 때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는 선을 안 그려도 돼요.
얘는 왜냐면 이제 150에다가 뭘 더한 거냐면 8을 더한 거죠. 근데 정규분포에서 시그마가 지금 10이었으니까 8은 몇이냐면 0.8 시그마인 거죠. 그쵸?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어요. 중심이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0.8 시그마만큼 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을 구하는 거니까 0.5에다가 0부터 0.8을 더해주면 되겠죠. 0.8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0.5 더해주면 0.7881 해서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만 해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 이것도 바로 구해보면 2개 곱하면 180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5분의 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Q를 5분의 4를 한 번 더 곱해주면 36 곱하기 4니까 12의 제곱이죠. 이렇게 요거를 따르고 이것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중심이 180인데 168이면 왼쪽으로 12만큼 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사실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 시그마. 얘는 24만큼 가 있으니까 2 시그마. 그럼 얘는 0부터 마이너스 1, 0부터 2까지를 더하면 되니까 0부터 1, 0부터 2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 쪼거랑 쪼거 더해주면은 0.8로 시작하니까 4번이 답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8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꺼낼 건데 그걸 720번 할 건데, 그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4의 배수인 횟수를 그걸 하자. 그러면 4의 배수가 일단 나올 확률을 구해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1, 2, 3, 4, 5, 6, 7, 8, 9 8 곱하기 9 뭐 이런 애들도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를 찾아서 걔네들의 개수를 세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면 4부터 72까지 그 사이에 있는 4의 배수가 다 되거든요. 그죠? 8 곱하기 9가 제일 큰 애니까 그 사이에 있는 애들마다 하나하나 매칭시켜주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면, 일단 4의 배수가 된다는 거는 2의 제곱이 존재한다는 건데, 2의 제곱이 존재하려면은 짝수 중에서 2개를 뽑거나 아니면은 4의 배수가 하나가 포함이 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일단 짝수 중에서 2개 아무거나 뽑는 거. 요건 이제 뭐냐면 짝수 중에 2개인데 짝수 뭐 4가 없고 2, 6 이렇게 뽑은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4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겠죠. 뭐 그건 상관없고 어쨌든 둘 다 짝수인 거니까 저는 좀 더 간단하게 뭘로 나눈 거냐면 짝수 2개냐 아니면 짝수 1개, 홀수 1개냐. 홀수 2개짜리는 안 되니까 어차피 경우는 요렇게 3개로 나뉘어요. 짝짝짝 홀, 그 다음에 홀홀. 그리고 동시에 뽑는 거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홀홀은 안 되니까 나는 요거랑 요걸 더해주겠다. 그럼 짝수니까 4C2, 짝수가 일단 4C인 거죠. 이건 아무거나 다 되죠. 그리고 짝홀일 때는 짝수가 무조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 맞죠? 얘네 둘 중에 하나니까 2. 그 다음에 나머지 홀수는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1, 3, 5, 7, 9니까 5개 해서 총 16개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9C2니까 36이겠네요. 그럼 내가 원하는 확률은 36분의 16이니까 9분의 4겠죠. 그럼 얘는 720,9분의 4라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근데 이거를 정규분포로 분사시키면 얘 둘이 곱하면은 80 곱하기 4니까 320이고 320에 9분의 5를 한 번 더 곱해주면 9분의 1600이고 그러면 걔는 3분의 40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근데 그때 x가 30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 320이 여기 있는데 300은 여기 있어요. 그죠? 요 길이가 20이란 말이에요. 근데 20이 이제 몇 시그마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시그마가 3분의 40이니까 이거의 몇 배일까 구하면 되겠죠? 이거니까 K가 1.5네요. 1.5. 그러니까 저 20이라는 거리가 몇인 거예요? 얘가 1.5 시그마만큼의 거리였던 거죠. 근데 이 오른쪽을 다 더하라 했으니까 이 오른쪽을 1.5짜리에다가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0.4332에다가 0.5 더해주면 0.9332 해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